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8월 2일 일요일 주말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정말 기분 좋은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우리 많은 주주분들이 조금은 안도를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또 새로운 변수들이 발생을 해줬고 너무나도 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급하게 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야간 선물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월요일에 삼성전자를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왜 월요일 오전장이 정말 중요해졌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 전체적인 상승과 우리 삼성전자의 큰 상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AI 클라우드인 애저 매출 성장세가 시장 기대를 웃돌면서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미국 기술주 전반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어요. 여기에 미국 6월 PC 물가지표도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해주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은 우려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이죠. 거기에 국내에서는 7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규제가 강화됐어요. 예전처럼 레버리지 상품으로 쉽게 이 자금이 몰리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자금이 본주로 이동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난 모습이죠.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금요일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금요일이 아니라 앞으로죠. 우리는 휴장이었지만 미국은 시장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엔비디아는 AI 기대감으로 2%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이지만 마이크론은 6% 가까이 급락을 했고, AMD와 인텔 역시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죠. 즉 AI 대표주인 엔비디아만 버텨줬을 뿐 메모리와 반도체 전반은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야간 선물 역시 장중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낙폭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결국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흐름을 보며 월요일 국내 증시 역시 개파락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오전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저희 주말 사이에 또 하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동 긴장감이 다시 커졌어요. 이런 소식은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국제 유가를 자극을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금리나 기대감도 약해질 수가 있고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요. 지금 기사 보시면 또 하나의 악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다시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이에요. 이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이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국제 유가는 빠르게 반응을 하죠. 실제로 이 국제 유가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희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유가 상승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경제 지표도 시장에 부담을 줬어요. 31일 밤에 발표됐던 미국 고용비용지수 EC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고용비용지수는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는 것은 임금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이고,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소리죠. 결국 금리를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국내 야간 선물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기사가 하나 더 떴는데 정말 이 트럼프가 문제인데, 이렇게 이슈들 다 터뜨려 놓고 당초 검토했던 이란 공격을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을 하고 핵 문제를 포함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기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죠. 다만 이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행동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함께 달았어요. 즉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추가 확전 우려는 다소 완화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미국 ADP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예요. 이 ADP는 미국 고용보고서의 분위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죠. 만약 ADP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약해질 수가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금리나 기대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즉 8월 초 시장 방향은 ADP와 이후에 고용 보고서까지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월요일에 개파락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개파락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고 저점에서 던지는 대응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 변동성이 크게 나온 이후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다시 돌아오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 타이밍에 일부 분할 매도와 현금 비중 조절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지표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미 야간 선물을 매우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번 월요일은 평소보다 훨씬 중요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월요일 오전장 흐름이 8월 초에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저희는 내일 오전장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빠르게 대비를 해야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손실을 줄이고 8월에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저희 최근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난데, 만약에 주말 이후에 이 월요일 때 또 한 번 급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엄청 심하게 나오면 그때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신호를 드리고, 그리고 대응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쭉 떨어지니까 그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냐,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냐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이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가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월요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주의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삼성전자 금요일 때도 이렇게 크게 잘 오르고 있는데 또 초치냐, 뭔 조정이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런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금요일 방송 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금요일 장 마감 때 외국인이 선물에 롱 포지션 잡고 있던 것도 또 숏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고 10조에서 8조 2조가량 빠진 만큼 월요일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8월 5일에 ADP 비농업 고용 발표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처럼 큰 반등이 나온 뒤에는 주말 새해 이슈가 또 터져서 이란에 대한 공격 취소가 떴지만 야간 선물이 엄청나게 떨어진 만큼 변동성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내일 오전장에 대비하기 늦지 않았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 타이밍 정확히 아셔야 하고,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복 브리핑해서 오늘 저녁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각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